안녕하세요. 온달장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그런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를 아끼는 여러 사람들이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정치 관련 이야기는 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남들이 보기에 찬반 논란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까지도 생각이 힘들어지고요. 또 심지어는 인생 자체도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비록 소박하게 유튜브를 했습니다만 정치 이야기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는 바로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인조가 중국의 청나라 침입을 받고 남한산성으로 급히 피해 있을 때 풍전등화에 이제 위기에 있었죠. 뭐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 전국에 있는 군사들에게 자신과 같이 있는 신하들을 좀 구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조는 청나라 군대와 싸워서 자신을 구출해줄 군대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을까요? 지금 이제 구치소에 소감되어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바로 어제 광주 금남로에서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죠. 저는 전한길 강사, 전한길 선생님이 부산, 대구를 거쳐서 광주로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 쪽의 민심 그리고 호남 쪽의 어떤 그 선거를 해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진보 쪽 사람들이 많아서 감히 우리 전한길 선생이 아무리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광주 금남로에서 집회를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저 자신 스스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성공을 하면 너무 좋았겠죠 하는 기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광주 금남로에서 드디어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뭐 15,000명, 20,000명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 인원은 다른 지역에 5만 명, 10만 명이 온 것보다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 이제 광주 금남로는 민주화의 성지고 또 보수 쪽에서는 지금까지 2018년인가요? 그 집회가 1,000명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 여론들이 많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전한길 강사와 그라운드 C가 이끄는 집회가 어제 2만 명, 심지어는 2, 3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원을 모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제가 보기에 기적이 일어났다. 또 이 광주에서 이런 그 집회 승리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석방하게 하고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한길 씨를 보면서 전한길 강사를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이 자신의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뭐 정치에 나가려고 한다든지 그런 정말 쓸데없는 일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강의를 제가 봤습니다만 굉장히 나이브해요. 공무원 역사 강의를 하는데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만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 전한길 강사는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있는 나라를 오직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그런
분이라서 저는 너무나 멋있고 든든했습니다. 사실 전한길 선생님의 전한길 강사의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기까지, 이렇게 나오기까지 그 이면에는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많았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강연을 하는 도중에도 아마 엄청난 협박을 받고 또 위협도 받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마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그래서 이 전한길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저 같은 사람도, 저같이 소복하게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인조를 구출하려고 남한산성으로 집결하는 그런 군인들의 마음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원대 복귀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 자신도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옳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몇 번 서울에 있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리고 또 어제 주말에도 광화문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최소 10만 명, 15만 명 정도는 돼 보이는 그런 인파가 윤 대통령 복귀를 외치는 걸 보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주말에 쉬고 싶고 주말에 참 할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팽개치고 강원이 모여 있는 걸 보고 정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비록 춥고 비록 힘들었습니다만 그 힘든 것이 전혀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KBS와 YTN에서 방송기자 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거대 언론들이 편파방송, 이거는 편파방송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국민들을 눈멀게 하고 호도하는 그런 방송 또는 보도를 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제 강화문 집회에서도 가까이 동아일보가 있고 조선일보가 있었습니다만 구호를 외쳤습니다. 제발 좀 여러분들 우리 보고 잘해달라고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있는 그대로만 보도를 해달라고 외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함께 했고요. 그나마 이제 조선일보는 조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아직 동아일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이런 매체는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기자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 JTBC는 저는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래도 이런 그 엉터리 방송을 보면서 정보를 얻는 사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진실을 보도하고 있는 유튜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계엄령 사태가 국민들에게 계몽령으로 바뀌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나라가 바로 설 때까지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진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출신이 제가 보기에도 이번 사태는 큰 고비는 넘겠다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결코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도 어느 강연자가 4대4 또는 5대3 정도, 그러니까 탄핵 결정이죠 해서 우리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그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나는 말을 하는 것도 또 들었고, 또 얼마 전 그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이분도 굉장히 그 정치 판세를 보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그런 분인데 탄핵 찬성이 5 그리고 반대 3으로 결국은 6이 되면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되지만 그래도 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수치는 나오지 않겠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발 저도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금 현재 현재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이 세 사람의 재판관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머릿속까지도 좌빨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머릿속까지 이렇게 스며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제가 보기에도 아마 대통령 탄핵,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그 인용을 미리 정해놓고 지금 심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김복형, 정형식 등 일부 재판관은 그나마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한 명인 김형도 재판관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정처럼 정상적인 결정을 내려주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것이고, 또 이들이 결정이 국민 여론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가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국민 여론이 워낙 약했고, 또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줄 여당 국회의원들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4년이 넘는 엄청난 기간을 교도소에서 형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지금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 있는 우리들이 더 힘을 열심히 모아서 윤 대통령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성 언론에서는 보도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알려지는 이번 계엄 사태의 왜곡된 진실을 보면, 기자 출신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딱 두 명입니다. 특전사 사령관 출신인 곽종건, 그리고 국정원 제1차장인 이 사람하고 두 명이 이제 핵심 키인데요. 먼저 특전사 사령관 출신인 곽종건이 언제나 국회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야, 저 친구가 과연 특전사 사령관 출신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전사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용맹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군인인데, 그런 군대를 대표하는 사령관이 저 정도밖에 안 돼요. 심지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겁을 먹은 얼굴 한번 표정을 보세요. 말도 막 떨리는 것 같아요. 그 얼굴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곽종거리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회유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김현태 707 여단장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저는 성일종 의원의 폭로가 100%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곽종거리를 만나서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성일종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연영 방첩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했다라고 주장한, 아까 말씀드린 국정원 제1차장 홍장원은 또 어떻습니까? 한 번 더 현재 심리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거짓말 정황이 이제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대명천지에 이 사람 말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현재에서는 아마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아마 결코 믿지 않을 겁니다. 이 홍장훈이 하고 앞서 말씀드린 곽종훈이 말 듣고 우리 윤 대통령이 내란 수계의 프레임에 빠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이 지금 신빙성이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윤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느 누군들 정신이 바로 박혀 있다면 이런 사실에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통령 계엄이 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 또
왜 대통령이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엉뚱한 결정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민주당 놈들이 국회 폭거를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풀어야지 계엄으로는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진실을 알고부터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저하고 그 상당수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꿈에서 깬 거죠.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놈들은 국민과 나라 걱정들보다는 정권 탈취가 주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이 확정되지도 않는데 이재명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직 대법원 판결도 안 났는데 내가 무슨 범죄자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형이 확정되지도 않는데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이놈들은 도대체 논리가 맞습니까? 이런 놈들이 바로 그 정권 탈취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들한테 총을 맞더라도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포하라고 했던 놈들이니까 그 놈들이 바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어떻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경찰은 총에 맞아서 죽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들의 그 탄핵 반대 여론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 윤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처럼 속절없이 끌려가지는 않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광주 금남로 집회 모습을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제 흐름은 탄핵 반대 쪽, 그러니까 우리 윤 대통령 쪽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박한 바람이지만 제발 우리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셔서 저 극악무도한 민주당을 해체하고 이재명을 구속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도 이번 기회에 싹 정비를 좀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이 돌아오실 때까지 저도 여러분과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